그리고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위기감도 굉장히 큰 거예요. 결국에는 권력 투쟁 양상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얼마 전에 이제 오세훈, 박형준 두 시장도 우회적이지만 어쨌든 변화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변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그 당대표들의 순환의 역사였습니다. 97년 이래로 임기를 지킨 당대표 2명밖에 없어요. 황우여 전 대표하고 강재섭 전 대표하고 예. 나머지는 다 이런저런 이유로 뭐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아니면 뭐 어떤 발언에 책임을 지고 다 중간에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오래 참지 않을 거다. 지도부의 교체, 붕괴 이런 것까지도 보고 계세요? 아직까지는 그런 분위기 아니고요. 네. 저는 네. 장 대표 보고 농담 삼아 그랬어요. 장 대표 앞으로 우리 당을 위해서 큰일 하실 분이니까 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지금 계엄과 그리고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면서부터 네. 장 대표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본인들의 을 둘러싼 사람들, 본인을 지지하고 본인을 만들어준 사람들이 그렇게 강성 또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이런 분들, 이분들과의 골이나 인연을 끊기가 어려운 그래서 장 대표도 여기에 머물러서 안 된다는 걸 본인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은 맞지 않습니다. 당내는 반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것이 이번 주 의총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드러날 확률이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뭐 국민의힘에서 최다선이고 TK를 기반으로 하고 국회 부의장입니다. 그래서 저 메시지가 상징성이 더 하고 있는데 뭐 권영께서 TK의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 주호영 의원과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럼요. 저도 정말 우리가 계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예. 사과해야 되고 그리고 계엄을 주도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을 주도했던 세력과는 완전히 절연해야 된다. 완전히 절연. 완전히 절연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한 발짝도 미래로 넓은 민심의 바다로 나갈 수 없다라고 12월 3일 날 우리 25명의 의원들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하고 또 그 이후에 연이어서 우리 당내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예. 지금 현재 수도권에 있는 이 단체장들, 수도권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저나 많은 사람들한테 이러면은 선거 못 치른다고 얘기합니다. 선거 진다. 선거 못 치른다고 얘기를 해요. 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과거에 2018년에 제가 대구시장 재선할 때 그때 우리가 완전히 폭망해서 17개 광역단체장 중에 대구시장하고 경북지사회는 다 민주당이 그게 두 곳이었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제주도 하나 무소속 당선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때 홍준표 대표가 유세를 못 다녔습니다. 유세 오지 말라고 예. 이렇게 해서 못 다녔어요. 제가 볼 때는 장 대표가 정말 생각을 잘 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정당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대표도 선거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대표의 리더십과 대표의 당을 운영하는 방향이 옳았나 옳았냐가 심판받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수많은 수도권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하는데 그 걱정의 일단이 사실은 주호영 의원은 저와 같이 대구에서 하고 이 정치를 하고 육선이잖아요. 예. 저분이 저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지금 상황이 자기가 볼 때는 오랜 정치 경험으로 봤을 땐 답답하고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 예. 저분도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밖으로 드러나진 않아도 우리 당 의원들의 다수 분위기입니다. 지금 자칫하면 우리 당 의원들이 좀 착해요. 자칫하면 이게 당에 또 분열로 비칠까 봐 이렇게 같이 서명하자 그래도 나는 뜻에는 동의하지만은 다 내용에도 동의하는데 서명하는 거는 참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원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숫자로 카운트된 의원들보다 훨씬 많다. 저는 훨씬 많아요. 생각이세요? 예. 그러면 장 대표가 이제 현역 의원들, 중진 의원들 면담한다고 만나셨어요 혹시? 뭐 곧 만나게 될 겁니다. 만나게 네. 되고 장 대표도 사실은 저희가 12월 3일 전에 그 장 대표를 만났거든요. 네. 11월 20일 날 네 사람의 재선에 만났을 때 본인도 많이 고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12월 3일에는 모멘텀을 놓치면 안 될 것 같다고. 네, 네. 그리고 이제는 새롭게 가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많은 얘기를 들어서 제가 해법을 찾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얘기를 조금 한쪽 얘기를 좀 강한 쪽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뭐 비상계엄은 뭐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예. 이렇게 하면서 책임을 통감하는데 뭘 책임을 통감하냐면 그때 싸우지 못해서 의회 폭거에 싸우지 못해서 한 거에 대해서 사과한다. 그렇죠. 이래 되니까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시대착오적인 비상계엄을 해서 국격을 얼마나 추락시키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충을 겪었습니까? 이걸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집권 여당의 성원으로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장동혁 대표는 지금 사과하면 머리를 숙이면 머리를 자를 거고 허리를 숙이면 허리를 자른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민주당에 사과하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하는 게 아니라고요. 국민에게 사과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 일을 하고 가야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들이 많습니까? 뭐 복귀한 동의하시지 않겠지만은 저는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상권 분리 무너진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민생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 국민의힘이 반사 이익도 못 얻고 있잖아요. 예.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민주당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걱정스러운데 국민의힘 지지하기는 더 어렵다. 너들 좀 변해라. 이게 민심의 명령 아닙니까? 따라야죠. 알겠습니다. 이 소리들이 예. 윤한홍 의원을 통해서 주호영 부의장을 통해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거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예. 권 의원께서 이제 장 대표가 강한 쪽 얘기를 들었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름이 거론되는 분들도 있고요. 언더찐윤 이런 표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한홍 의원 발언이 벌써 나흘 전에 나온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그 얘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은 친윤 핵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장동혁 지도부가 고립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철구 의원 같은 경우가 제일 본인이 정권 내내 실세로서 여러 가지를 누렸기 때문에 이 정권에 몰락에 대해서 스스로 사과하고 국민들에게 진솔한 얘기를 한 뒤에 정치 안 하겠다고 선언해야죠, 사실. 그러니까 최소한 이철기 의원은 정계 은퇴 그거 아니면 당연하죠. 은퇴해야죠. 여기 언더친윤의 구심점 누구? 박성민 의원입니다. 박성민 네, 의원. 박성민 의원이 장동혁 체제를 만든 5인방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어떻게 결심을 할지 그 부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의원들 자체가 별로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과 당대표로서의 지위도 흔들흔들 거리고 있다. 그래서 김근식 실장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뭐 장성철 소장은 박성민 의원을 지목을 했습니다만 장 대표를 둘러싼 이른바 언더찐윤 이런 세력이 실제로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윤석열 정부 출범했을 때 초창기에 이제 원조 친윤으로는 3인방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장제원 의원은 이제 그렇게 됐고 그리고 지금 권성동 의원 지금 영어의 몸이시고 그리고 윤한홍 의원이 원조 3인방 중에 하나였는데 엊그저께 이제 그런 그 비장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더 친윤 중에서 아니 그 원조 친윤 중에서도 저 권성동 의원과 윤한홍 의원은 멀윤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정권 초기에 좀 멀어졌었어요 대통령하고 제가 듣기로는. 예. 그리고 그 자리 그 원조 친윤들이 멀어진 멀윤이 된 사이에 그 자리를 차지한 게 언더 찐윤이라는 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박성민 의원이 이제 굉장히 대표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알려지거나 대표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습니다만 예. 우리 당내의 분위기나 저도 이렇게 몇 번 듣거나 겪어본 바로는 그런 언더라는 게 보이지 않는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보이지 않지만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고 대통령을 호가호위하는 데는 가장 좀 혁혁한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박성민 의원으로 많이 거론이 됐고 이철기 의원은 이제 대통령의 그 지시나 대통령의 내용들을 전달하는 데는 가장 앞장서서 했던 분으로는 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원조 친윤은 사실은 좀 일정 정도 정리가 된 부분인데 그 이후에 오히려 호가호위를 했던 언더 친윤 분들이 입을 다물고 있다. 아마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아마 박정훈 의원이 뭐 정기연퇴까지 이야기하는 건 좀 과도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네. 제가 보건대 권영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당이 정말 통절하게 반성하고 성찰하고 사과하고 국민들께 머리를 조아리고 하려면 이 언더 찐윤으로 거론되시는 분들의
입장 표명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계 은퇴나 뭐 불출마를 우리들이 강하게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만 예. 언더찐윤 분들이 사실상 계엄에도 그리고 이후에 윤석열 우리 정권의 이 안 좋은 결론에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분들이 국민들 앞에 진솔하게 자기 입장과 사과를 하는 것들은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영진 의원도 그렇고 윤한홍 의원도 11월에 이미 장 대표를 만나가지고 그 부분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장 대표가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럼 박원석 의원은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뭐 권영진 의원 같은 분들이 설득이 가능할 것이냐, 아니면은 대립과 갈등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냐. 저는 좀 일단 늦었다고 봅니다. 예. 장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할 것 같지 않고 사실은 주호영 의원 같은 분이 나섰다는 거는 그분이 이제 TK 육선인데요. 예. TK 민심이나 당심도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 같은 분이 나서서 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변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강경한 대여 투쟁으로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공개적인 그런 비판이 더 쏟아져 나오겠죠. 어떻게 막겠습니까? 이미 예. 본물 터지듯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위기감도 굉장히 큰 거예요. 결국에는 권력 투쟁 양상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얼마 전에 이제 오세훈, 박형준 두 시장도 우회적이지만 어쨌든 변화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변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그 당 대표들의 순환의 역사였습니다. 97년 이래로 임기를 지킨 당 대표 2명밖에 없어요. 황우여 전 대표하고 강재섭 전 대표하고 예. 나머지는 다 이런저런 이유로 뭐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아니면 뭐 어떤 발언에 책임을 지고 다 중간에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오래 참지 않을 거다. 만약 장동혁 대표가 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이제 문제는 변화하더라도 이미 메신저가 상당 정도 오염이 됐기 때문에 예. 국민적인 신뢰 회복이 가능하겠냐. 그 점도 또 따로 있습니다. 이미 윤 어게인 세력의 대표처럼 장 대표가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어요. 특히 전한길 씨 같은 그런 어떤 뭐 그 장외에 극우 세력과 손을 잡고 있는 예.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단 말이에요. 장동혁 대표가 뭐 변해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뭐 계엄에 대한 진솔한 사과, 또 탄핵에 대해서 달라진 입장 이걸 얘기한다 그래서 과연 국민적 신뢰 회복이 가능할까? 그런 면에서 좀 이미 늦은 거 아닌가 그런 예.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은 권 의원님 어떻게 됩니까? 지도부의 교체, 붕괴 이런 것까지도 보고 계세요? 아직까지는 그런 분위기 아니고요. 네. 저는 사실은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요즘 깜짝 놀라요. 아, 장 대표하고 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좀 진작 소통을 더 할 걸. 사실은 제가 계엄 전에 장 대표를 이렇게 보면서 초재선 의원들 중에서 앞으로 우리 당을 이끌어갈 리더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네. 장 대표 보고 농담 삼아 그랬어요. 장 대표 앞으로 우리 당을 위해서 큰일 하실 분이니까 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지금 계엄과 그리고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면서부터 네. 장 대표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본인들의 을 둘러싼 사람들, 본인을 지지하고 본인을 만들어준 사람들이 그렇게 강성 또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이런 분들 이분들과의 골이나 인연을 끊기가 어려운 그래서 장 대표도 여기에 머물러서 안 된다는 걸 본인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그리고 네, 타이밍이 있고 스케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근데 사실은 정치에서 타이밍을 놓치면은 그때는 백약이 무효거든요. 저희는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보는데 장 대표는 지금 본인이 처해진 환경, 본인의 지지 기반 속에서 타이밍을 지금이라고 과감하게 선택을 못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장 대표가 사실은 계엄, 비상계엄이 터지자마자 우리 18명의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 그 안에 제일 먼저 들어가 투표를 했던 분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때 비상계엄이 의회 폭거에 맞서는 계엄이다 라고 해서 해제시킨 거 아니잖아요. 이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해제해야 된다. 이거는 본인의 자산이에요. 우리 당의 의원들이 여러 이유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 표결에 참여를 못했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찌 보면은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들을 지고 있는데 장 대표는 당당하게 투표한 그 자산을 왜 지금 그걸
버리냐 이거예요. 우리 당의 자산으로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직은 당대표를 지금 100일도 안 된 당대표를 물러나라고 해서 당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대표를 또 설득하고 또 대표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노력을 더 해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성급하게 누구는 뭐 이 총선 불출마 선언해야 된다, 찐윤이 어떻다라는 얘기는 예. 조금은 아직은 수면 위로 가라앉혀야 될 때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 시한을 올해까지 보세요? 아마 내년도 들어가면 본격적인 아마 선거 국면으로 들어갈 겁니다. 지방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면은 이대로 갈 수 없는 것이 수도권과 충청권의 후보들이 영남에서도 아마 부산 경남에서도 후보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은 단체장들을 비롯해서 이 광역 기초 할 것 없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들은 이제 공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용기 있게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겠죠. 그러나 물밑에서는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 대표께서 그런 얘기를 좀 귀담아 들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